안녕하세요. 연습도면 12번째 3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못깎기, 못따기, 길이 조정, 배열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그려보고자 합니다. 왠지 여기 동그랗게 보이는 거니까 원형 배열을 좀 할 것 같고, 그죠? 원형 배열. 이건 직사각형 배열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릴 건데 4-C10 못따기가 4개소가 있다는 겁니다. 기타 주의사항은 여기 6번째 예제인데요. 화살표를 갖다가 유형을 작은 점으로 설정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같이 화살촉이랑 그 다음에 문자랑 같이 하게 되면은 이 부분에 3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형을 특성 팔레트에서 바꿔보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예제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테두리를 먼저 복사하겠습니다. 선택해서 끝점부터 끝점 찍어서 같은 간격으로 하나 배열을 해놓고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릴게요. 사각형 RC 첫 번째 포인트 찍고요. 크기 65,65짜리 사각형 먼저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가 10으로 못따기가 되어 있습니다. CHA 입력하셔서 거리값 클릭해야 되겠죠? 첫 번째 거리가 얼마요? 10이요. 스페이스바. 두 번째 거리 10 그대로 스페이스바. 다음으로 폴리선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객체를 잡아서 한꺼번에 4개소 못따기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 세로 중심선을 좀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 다음 객체 선택을 해서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분해하겠습니다. X엔터 눌러서 요거는 분해를 했습니다. 다음에 큰 사각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길이가 85,20이고요. 두 번째는 20,85입니다. 이 사각형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객체 스냅 중에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기하학적 중심이라고 있었습니다. 기하학적 중심. 폴리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폴리곤의 여기 중심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 M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객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면 기준점 찍으라고 나오잖아요. 기준점을 이렇게 갖다 대면 기하학적 중심이 잡혀서요. 이것을 이쪽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스페이스바 반복, 객체 선택하시고요. 스페이스바 기준점을 찍어서 이쪽에 갖다가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하학적 중심은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태 막대에 가셔서 기하학적 중심은 체크 해제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계속 도형마다 중심이 잡히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이 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트림을 이용을 해서 잘라내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 없고요.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선이 여기까지 연장해 가야 되겠네요. EX 스페이스바 눌러서 여기 중심선을 끝까지 이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선이 여기만큼 17만큼 옵셋이 되어 있네요. 간격 5, 거리값 17 입력하셔서 선택하고 선택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하셔서 이렇게 하도 되지만 저희는 몇 군데만 하고 대칭을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선이 모자랍니다. EX 연장을 해야 되겠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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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셔서 이어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수평축을 기준으로 대칭을 해보겠습니다. 대칭, MI 누르시고 객체를 잡았습니다. 선택합니다. 대칭선을 첫 번째 축 찍어주고 두 번째 축 찍어줍니다. 지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될까요? 중심선을 조금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축키 L2N 누르시고요. 중분 옵션 실행합니다. 이번에 값을요. 10 대신에 한 8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끝부분을 이렇게 클릭 하시게 되면 이제 중심선이 바깥으로 8만큼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로써 첫 번째 도형은 마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원을 먼저 그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C, 중심점을 찍고 지름이 72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가로, 세로 선을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가 이제 중심선 도면층이죠. 요번에는 MA를 써볼까요? 특성 일치. 온범 객체 중심선 선택을 하시고 바꿀 객체 클릭을 해서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LEN 마저 해볼게요. 중분되어 있고요. 8로 설정되어 있고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4개선만 나가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반지름이 9, 그 다음 반지름 18로 호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를 작성하는 건 어떻게 돼요? 호에 보면은 시작점, 끝점, 반지름이라고 있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 클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작점 한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찍으려고 봤더니 여기서는 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래서 큰 거 말고 작은 거 말고 큰 거부터 18부터 갈게요. 여기에 한 점 찍어주고 큰 거 바깥으로 찍어줍니다. 반지름 얼마? 18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의 중심이 잡히니까 이제 호 작성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죠. 다시 클릭을 합니다. 중심점 한 점 찍고요. 두 번째 여기 찍어주고요. 그 다음 반지름 얼마요? 9라고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바. 이번에는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함으로 다시 아이콘 눌렀고요. 선택 첫 번째 지점, 그 다음 두 번째 지점, 마우스 살짝 움직여서 거리값 9 입력하셔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태국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총 몇 개요? 4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원형 배열을 쓰겠습니다. 배열에서 원형 배열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단축키 AR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는 어떤 거요? 방금 그렸던 호를 선택하시고요. 엔터. 원형. 배열의 중심을 어디로 잡아요? 이 큰 원의 중심을 찍겠습니다. 개수를 몇 개로 해야 될까요? 6개가 기본이잖아요. 4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확정이 되죠. 그리고 배열 닫기를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어렵지 않으시죠? 다만 여기서는 호에서 시작점, 끝점, 반지름 옵션으로 할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이 그려지는구나 라는 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릴게요. REC 스페이스바 첫 번째 포인트 찍어서 70, 70짜리 정사각형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가로 세로 선을 또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대각선도 하나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도면층은 중심선이죠. 방금 전 했던 것처럼 MA 이용하셔서 원본 찍고 바꿀 거 선택해서 한 번에 또 바꿨습니다. 원을 그리겠습니다. C 스페이스바 선택을 하는데 지름이 얼마요? 36이에요. 한 번 더 중심점 찍고요. 지름 옵션 D 입력을 했습니다. 42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대각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가 8이거든요. 그래서 간격을 띄울 겁니다. 얼마만큼? 4만큼 띄울 건데 지금 도면층 옵션이 현재로 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센터를 잡고 이렇게 간격 띄우기를 하면 알아서 외형선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자르기를 이용을 하셔서 필요 없는 부분은 클릭을 해서 지웠고요. 요거는 딜리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15라는 치수인데요. 여기 센터부터 여기까지 15가 아니라 여기 지금 간격 띄우기 한 선의 전체 길이가 15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정을 하려면 어디를 가나? LEN 해보셨죠? 어떤 옵션이요? 합계 옵션이에요. 전체 길이 지정하라고 나오잖아요. 요것을 15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변경할 객체 끝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선택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해서 전체가 얼마가 돼요? 15가 되는 겁니다. 제가 선으로 이렇게 마감을 지을게요.
진짜 15인치 확인해 볼까요? 정렬 치수를 클릭을 해서 객체 끝점부터 끝점까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15가 그려지죠. 그래서 주어진 길이대로 하시려면 랭슨 길이 조정에서 합계 옵션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니까 총 4개 만들어야 돼요. 어떤 배열이요? 원형 배열이요. 원형 배열 선택을 하셔서 무엇을요? 방금 그렸던 3개의 선을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배열의 중심점, 원의 중심점을 찍습니다. 총 몇 개요? 4개죠? 4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선택한 객체 포함해서 개수를 매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연관은 해제한 상태입니다. 그대로 배열 닫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또 예쁘게 마감을 하기 위해서 LEN의 어떤 옵션이요? 중분 옵션 8만큼 실행을 해서 중심선만 바깥으로 조금 이렇게 연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예제에서 중요한 거는요. 여기 15 치수 나오는 선 있잖아요. 길이 조정해서 합계 옵션을 사용했다. 이걸 좀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뭐 할까요? 테두리 반지름 5로 목깎이를 해야 되죠. F 여기 반지름 옵션을 클릭을 하셔서 얼마요? 반지름 5죠. 5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폴리선 옵션 선택을 하셔서 정사각형을 한꺼번에 이렇게 목깎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째 도형 가겠습니다. 이쪽에다 또 그려볼게요. 보니까 원이 먼저 그려져 있네요. 원을 그리겠습니다. 반지름 22짜리 원을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 선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 사선도 그려져 있네요. 가로 세로 먼저 중심 기준선을 좀 잡아주고 선택하셔서 이때는 중심선 도면층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사선을 그릴 건데요. 이 사선의 길이가 54이고요. 각도 30도니까 150도로 선을 그려야 되겠네요. 선 중심선을 시작으로 해서 가겠습니다. 길이가 얼마요? 54. 그 다음에 탭키 눌러야 되겠죠? 각도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30도니까 180도에서 30도 빼서 150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서 여기 이 부분 사선을 그렸습니다.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이 떨어져 있습니다. 입력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선을 그릴 건데 이 사선은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160도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60도 선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준선을 갖다가 160도 회전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든 상관없어요. 선은 선으로 한번 그리겠습니다. 라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뺍니다.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교차가 되게 어느 정도 뺀 상태에서 탭키 눌러서 각도값만 주면 되죠. 몇 도요? 160도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바 또는 스페이스바 아니죠? 이건 입력 확정이니까 엔터를 눌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르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잘라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예요? 19죠. 어떻게 가야 되죠? LEN의 어떤 옵션? 합계 옵션 클릭을 하셔서 전체 길이 얼마예요? 19 입력을 하시고 여기 끝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이거 전체 길이가 이제 19로 맞춰지겠죠. 또 한번 볼게요. 정렬 치수로 선택하고 봤더니 어떻게 돼요? 19가 딱 맞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라인으로 끝점부터 끝점까지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끝부터 끝까지요. 그럼 이제 한쪽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부분에 보면은 또다시 가상선이 좀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BB로 처리하겠습니다. 객체를 선택을 해서 교차 부분 포인트 찍어서 끊어주고 다시 한번 BB 객체 선택을 하셔서 교차 지점 하나 이렇게 끊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2개의 선을 선택을 해서 가상선으로 도면층을 바꿔줬습니다. 이제 날개 부분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원형 배열 누릅니다. 객체 선택입니다. 하얀색 외형선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 눌렀습니다. 배열의 중심점, 원의 중심점을 찍어주고 총 몇 개가 있죠? 합쳐서 3개가 있죠.
연관 껐습니다. 그리고 배열 닫기 누르시면 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센터선 중심 중분 갈게요. LEN 스페이스바. 이번엔 어떤 옵션? 중분 옵션. 8만큼 진행을 할 거나 센터, 센터, 센터 이렇게 늘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 보신 거 뭐냐면 랭슨의 합계 옵션 한 번 더 체크하신 거예요. 랭슨의 합계 옵션. 네, 그리고 중분. 수고하셨고, 다음 5번째 도형 갑니다. 왼쪽에 사각형을 먼저 그려줄게요. REC 엔터. 첫 번째 포인트를 찍었고요. 가로가 10이었고요. 콤마 세로가 72인 사각형을 먼저 그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사각형 그려져 있는데 얼마 떨어져 있어요? 70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사를 뜨겠습니다. 복사.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 눌렀어요. 여기에서 기준점을 여기서부터 잡게 되면 어떻게 되죠? 10이랑 70이랑 합치니까 총 길이 80으로 입력하셔서 어떻게 해요? 복사를 하나 떴습니다. 제가 선형 치수로 확인해 봤더니 클릭해서 보시면 정확히 70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간격을 80을 두고 여러분이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가로선이 또 들어져 있는데요. 가로선을 보니까 바닥에서 10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선을 하나 그릴게요. 간격을 띄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10만큼 떨어져 있고요. 두 번째는 6만큼 떨어져 있고, 세 번째는 24, 그 다음에 또 6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로 작업을 했고요.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어서 제가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각형을 좀 그려볼게요. 간격을 보니까 7.5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15에 15로 되어 있습니다. 옵셋 7.5 가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테두리 다 가죠? 뭐 해야 되죠? X 분해 해서 먼저 분해를 한 다음에 갑니다. 옵셋 7.5 하나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 가요? 15 스페이스바 가고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요? 5만큼 갔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부분은 제가 자르기를 이용해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는요, 얼만큼 갔냐면 15 간 거 보이시죠? 간격 띄우겠습니다. 10만큼. 여기서부터 여기. 그 다음에 위에는 얼마요? 5만큼 갔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사이가 보여지죠? 간격 띄우기 5만큼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럼 불필요한 부분 먼저 자르기를 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제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제가 지울 거예요. 그 다음 밑에 부분에는 제가 복사 처리할 거라서 밑에 부분은 그냥 제가 아예 삭제를 할게요. 하나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총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잖아요. 열 방향으로 3개, 위에는 없어요. 물론 밑에도 있겠지만 일단 이거 하나만 보고 할게요. 배열에 보시게 되면 직사각형 배열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열이 3개의 사이 간격값을 20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복사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CO 누르시고요. 객체 선택했습니다. 엔터 눌렀습니다. 그럼 기준이 어디 잡아요? 여기에 기준이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게 되면 포인트 찍게 되면 두 번째가 생성이 됩니다. 또 한 번은요, 이거를 선택을 해서 기준점, 옆에 점을 선택을 해서 다음번 이렇게 지정을 해도 복사 명령어로 또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배열 복습이니까 직사각형 배열로 또 한번 해볼게요. 직사각형 배열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엔터 눌렀어요.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잖아요. 근데 열이 총 몇 개냐면 3개고요. 그 다음에 행은 없어요. 1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사이값 있잖아요. 저희가 15가 길이, 사이가 5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이값은 뭘로 지정하면 될까요? 20이라고 지정하면 되겠죠. 딱 붙죠. 그 다음에 연관 해제했고요. 그리고 배열 닫기 하시게 되면 기준선 요건 지울게요. 이렇게 그림이 보여집니다. 그럼 밑에 끈은 그냥 복사를 해볼게요. CO 객체 선택을 하시고요. 기준 잡았어요. 기준을 찍어서 여기 포인트 앉혀주게 되면 위 것을 아래에다가 그대로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배열에서 보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열과 행인데, 만약에 행이 없다면 요거는 1로 설정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고, 사이값은 기준점에서부터 요만큼 거리가 사이값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객체도 이제 무리 없이 진행을 했어요. 다음 6번 도형 보죠. 6번은 원부터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C 누르시고 원의 중심점 찍어서 반지름 25 입력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중심선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중심선 하나 일단은 그려주겠습니다. 선택을 하셔서 도면층을 중심선으로 바꿨습니다. 밑에 보니까 중심선에서부터 아래로 40만큼 갔습니다. 간격 띄우기 5, 40 스페이스바 선택하셔서 아래에다가 찍었어요. 지금 여전히 도면층 옵션을 현재로 했기 때문에 지금 외형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 3. 하나, 둘, 3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7 보일 겁니다. 간격 띄우기를 17만큼 할 텐데 여기까지 이 기준선이 연결되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를 먼저 제가 중간점을 잡고 반지름 5를 먼저 그릴게요.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내서 먼저 없앤 다음에 이 선을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립을 이용해서 연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17 갑니다. 17의 절반이잖아요. 17 나누기 2 작업하셔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을 이용하셔서 불필요한 부분 이렇게 한꺼번에 잘라내게 하고요. 클릭을 해서 없애고, 여기도 마찬가지 클릭을 해서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딜리트로 지웠어요. 그 다음 이 부분은 반지름 20으로 못깎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깎기 F 누르고요. 반지름 값은 얼마로요? 20으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못깎기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는 필요 없는 부분은 자르기로 없앴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이 부분은요. 못깎기 평행선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마감을 주시면 되겠죠. 여러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중 옵션을 클릭을 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거예요.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거 하나씩 이렇게 자르기로 없앴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요? 중분하면 되겠죠? 엘리엔 중분 옵션 8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바깥으로 8만큼 이렇게 나갔습니다. 다음에 여기 특성 팔레트를 이용을 해서 선의 유형을 바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도면층을 제가 치수선으로 바꿨습니다. 일반적으로 선형 치수를 클릭을 해서요. 끝점 잡고 끝점 잡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반복을 할게요. 선택 여기 끝부분 선택 끝부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하고 이 좁은 공간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화살표는 바깥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특성 팔레트 선택하셔서 컨트롤 1번 누르겠습니다. 여기 선 및 화살표가 있는데요. 화살표 1, 2라고 보여지시나요? 여기 유형을 클릭을 하셔서 닫고 채우물요. 좀 내리시면 여기 작은 점이라고 있어요. 클릭을 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작은 점을 선택을 하면 포인트가 화살표에서 이렇게 작은 점으로 바뀌는 거 보이실까요? 네,
이렇게 작업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요거 두 개도 선택을 해서 화살표 어떻게 해요? 작은 점 선택, 또 화살표 두 번째도 밑으로 내리셔서 작은 점 선택.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숫자 문자에 이렇게 신경이 안 쓰이게 이렇게 화살 표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특성 팔레트를 이용해서도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드립니다. 자, 이로써 연습 문제 12번 마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